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주중에 국정감사 때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연세대에서 민주화 운동 전형 뭐 이런 걸로 특혜 받아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거 특혜다. 어떻게 이제 학벌 대물림을 할 수 있냐, 민주화 운동 경력만으로 막 이런 식의 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치 짜 맞춘 것처럼 보수단체들이 바로 그 다음날 연세대 앞에 모여가지고 이런 시위를 했네.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의사되기 뭐 이런 손팻말도 들고 있네. 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나 보죠, 연대. 이 민주화 전형 이런 비슷한 걸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열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조국 교수 그 딸도 의대 다녀가지고 고대에서 1년 넘게 시끄러운데 연세대에서도 민주화 운동 자녀가 연대 의대 입학했어? 깜짝 놀랄만 하죠. 아휴, 일단 열받긴 하지만 일단 국정감사 때 무슨 문제제기 있었는지 좀 살펴봅시다. 곽상도 너가 그랬구나. 곽상도 씨가 이런 또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네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자료를 분석해서 연세대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 선발 전형 현황을 공개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봅시다. 보니까 2017학년도 민주화 운동 관련 응시자 중에 서울에서 이런 친구들이 합격하고 막 몇 년도에 어떤 애가 합격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의학과에도 어떤 애 한 명이 입학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혜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뭐길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이 이렇게 특혜를 주냐. 그런가? 아니, 수능도 안 보고 연대 의대에 합격했을까 과연? 그렇지 않을 텐데. 최저 학력 기준이란 거는 당연히 운영할 텐데, 일단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단체가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국정감사 때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헛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저는 기자로서 검증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겨레랑 경향신문 이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거 좀 팩트 검증한 기사가 있나 좀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이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이 팩트 검증을. 그러니까 흑색 선전들 이런 걸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걸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참나 진짜. 그래서 제가 이 곽상도의 얘기만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급하게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어디에 이게 있었냐? 또 험악한 얼굴 또 보여드려서.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인상이 험악해도 옳은 얘기 많이 하니까 서민보다는 훨씬 잘생겨 보인다. 김어준 씨, 잘 지내시네요. 저는 이런데 출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보고 왜 뉴스공장 안 나오냐고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전 출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아 저 같은 사람 출연시켰다고. 저 무슨 실수 저지르는지 다 아시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어준 공격할 수 있다고 저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섭외 요청 와도 가면 안 돼. 고발뉴스 정도 나가면 돼요. 저는 유튜브 방송이니까. 하준님,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TBS는 공영방송이에요. 저 같은 사람 출연하면 큰일 나. 아무튼 저는 출연 안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아무튼 뭐 좀 약간 딴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 했더라고. 김호창 대표, 이제 이분이 입시 전문가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민주화 전형이라는 게 진짜 있어? 이분 말로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잠깐 좀 얘기 좀 봅시다. 이거 뭐 다른 이제 내용 다 떠나서 봅시다. 어떤 부분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 이미 방송 이거 보신 분들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봅시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거,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거 있어요? 왜 물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 이분이 연대 관계자는 아닌데, 아무튼 입시 전문가니까 잘 알겠죠. 제가 시간만 되면 연대에 직접 취재해볼 텐데, 학생들도 만나보고. 근데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게 없다니요? 근데 너무나 단호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좀 따져보니까 이 전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자면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 전형,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이게 뒤늦게 여기서 이제 사회기여자 전형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회기여자, 민주화 운동 말고 원래 명칭이 사회기여자라는 거예요. 사회기여자, 이 전형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회 기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위선양자, 5.18 유공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국가유공자 이런 거 말고 국가유공자 이런 거 무슨 일제시대 막 이런 거 막 독립운동의 후손 뭐 언제적 얘기야. 국가에 기여 사회에 기여하는 거는 그죠? 이거 말고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21세기로 20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5.18 유공자라든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사회 기여자로.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가시거나 아니면 모를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상상해 보자면 광주시청 앞에서 그 계엄군에 맞서서 끝까지 총 들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쯤 이제 대학 갈 때가 된 거죠. 한참 지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으면 그죠? 그 애들이 제대로 교육계 제도를 받았겠냐고. 당연히 그죠? 성장 과정 자체가 불이익인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죠. 당연히. 지금의 민주주의가 그분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들 덕분에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가 꼽힌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제 사회 기여가 하는 게 무슨 일제 시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게 좀 확대가 된 거겠죠.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화 전형이란 건 없는 거지. 사회 기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전형에 이게 하나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단호하게 민주화 전형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호창 씨도 이제 그 민주화 소위 그 사회기여 전형 그걸로 합격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본 분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의대에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걸로 사회기여 항목 중에 어떤 걸로 정확히 들어갔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인터뷰에 없어요. 근데 없지만, 누가 좀 시간이 되면, 이 의대 합격한 친구 좀 찾아가가지고, 니네 아버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냐?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이 보수단체는 니네 엄마 아빠 누구야? 세상에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 자기 개인정보인데. 근데 기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만날 수는 있죠. 저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태형 기자, 아주경제. 너 이런 거 좀 취재하면 안 되냐? 근데 걔는 법조 기자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좀 알려줘야지. 아무도 취재를 안 해. 그러니까는, 그죠? 국민의힘이 흑색 선전을 해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넋놓고 당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무도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취재를 안 하니까 누구 하나 나서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만 나서서 계속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보 언론 기자들은 자기들이 이 일을 안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을 김어준 씨가 진영주의자라서 맨날 이런 것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민주화 그 사회기여 전형에 입학한 친구들이 어떤 정확하게 항목으로 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다만 이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말 자체는 틀렸다. 그 연대 의대 들어간 친구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곽상도 씨 그런 거 확인은 하고 국정감사 때 떠든 거예요? 진짜?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의 후손님은 어쩔 건데? 그때 가서 그럼 사과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보 언론들이 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 얘네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뉴스공장 욕만 하고 진영주의자라고. 조정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화냈다고 응원해 주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여러분 제가 자꾸 짜증내서 미안해요. 이 방송 듣기 싫으시겠다. 아이 참. 이게 너무 열받는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같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게 돼요 말하다 보면. 진짜. 제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뉴스공장 일부러 안 찾아보는 기자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들어요. 출근할 때 예전에 이제 한겨레 다닐 때는 출근하면서 자주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잘 안 봤어요. 지난 1년 동안도. 왜냐하면 그냥 제 노력 같은 거예요. 뭐냐면 진영주의 같은 것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제작진이 진영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언론들이 자꾸 하지 않는 얘기들을 찾아서 보도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의 얘기가 좀 과대대표돼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의 말을 참조하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얘기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제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김어준 뉴스공장 열심히 들으세요. 좋은 언론이니까 들으세요. 저는 오히려 권장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진영주의 방송 자체가 아니라 진영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갖고 있는데 중립적인 척, 공정한 척 하는 게 그게 거짓말하는 언론이라 그게 나쁜 겁니다. 본인의 소속돼 있는 진영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언론이니까 참조하고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릴레오 같은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거 들으세요. 진영주의 방송도 들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분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영주의자 맞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영주의자들의 얘기니까 우리는 뭐랄까 걸러서 듣는 거죠. 참조하되 맹신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고 하는 방송은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고나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세요. 근데 다만 제가 거리두기 하는 건 뭐냐면 제 직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달리 저는 김어준 방송도 거리두기 해야 되고 한겨레 경향도 거리두기 해야 되고 당연히 조중동은 거리두기를 떠나서 얘네들은 흑색 선전 검증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업으로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진영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기자예요. 제가 왜 속으로 어떤 특정 진영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억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직업인 기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을 일부러 막 멀리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조해야 될 땐 참조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결의 경향 같은 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한결의 경향을 찾아봐도 요즘에는 국민의힘 이런 데서 흑색 선전하는 거를 얘네들이 검증을 안 해. 저는 엄청 했거든요. 한겨레 다닐 때. 맨날 그런 기사 검증해서 기사 쓰고 인터넷에 제 기사 검색해 보세요. 맨날 그런 거 검증하는 기사를 제가 10년 동안 써왔는데 저는 그런 거 맨날 했는데 왜 요즘 애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기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뉴스공장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검색해서 살펴본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랄까요. 하여튼 뭐 제가 진영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태반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아, 허재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할까? 그냥 듣고 싶어서 좀 다른 얘기 좀 하는 거 없나? 그런 거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답답하고 짜증은 나지만, 근데 제가 어떤 진영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죠? 그런 거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진영과도. 저는 직업인 기자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마음껏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야 뉴스공장 이 사람들이 진영주의자라서 자꾸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한겨레 경향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뉴스공장에 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진짜 정보가 있는 것처럼 그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맨날 찾아 듣게 되는 거죠. 대중들이. 니네들이 뉴스공장 영향력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이 녀석들아. 김어준을 질투하지 말고 김어준 그 뉴스공장 제작진만큼이라도 열심히 팩트를 찾아서 취재를 좀 해. 맨날 그냥 뭐 질투만 하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기자가 뉴스공장을 일부러 찾아듣게 될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한겨레 경향 이런 진보 언론들의 소구력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식적으로 그걸 멀리하고 있는 기자였는데 제가 이걸 처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공장 일부러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는 순간 온갖 이상한 또 막 그 반론들에 제가 막 시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분 정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제 취지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뉴스공장 안 듣는다고 하면 허지연 너 왜 김어준 질투해? 너 김어준만큼 너도 취재를 좀 하지 그래? 이런 이상한 제 어떤 진심을 이해를 못 해주시고 막 그런 또 막 반론에 시달리고 그럼 또 막 전 또 막 논쟁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드리는 건데요. 저는 뉴스공장 안 들어요, 일부러.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찾다 팩트를 못 찾아서 뉴스공장 찾아가서 살펴본다는 건 한겨레 경향의 얘네들의 역할과 소구력이 이젠 진짜 끝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영범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어쩔 수 없죠. 한겨레 경향이 안 찾아주는데 뉴스공장에 가야만 인터뷰가 있는 걸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얼굴 계속 봐야죠 이 목소리 듣는 수밖에. 저도 이제 이런 걸 찾아서 결국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다니까요. 민주화 전형 이 흑색 선전과 관련해서 좀 검증해 드렸고요. 아이고 방송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340분의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냐 경향신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경향신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카프카 프란츠님 그런 식으로 어디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 들으면 얼마나 악플 달리겠어요. 허재현 나는 뉴스공장 안 듣는다. 안 듣는 이유를 제가 10분 동안
진짜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머릿속에 저것만 남는 거야. 허재현은 김어준 질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만큼만 취재해. 뭐 이런 거. 아니, 얼마 전에도 그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허재현 씨, 김어준만큼이라도 취재를 하고 그런 소리 하세요. 뭐, 누가 그런 분들 다셨더라고요, 댓글. 그래서 저도 그래서 댓글에다가 거기다 남겨서 좀 약간 울컥해갖고 저도, 아니, 글을 좀 남겼어요, 처음에. 뭐라고 남겼냐면, 저도 취재합니다. 근데 각자의 전문 분야라는 게 있고, 뉴스 공장에 붙어 있는 제작진의 수와 허재현 TV의 제작진의 그 수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단순 비교를 하십니까? 허재현 TV 제작진이 몇 명 있겠어요? 저 혼자 하는 건데. 제가 근데 허재현 TV만 합니까? 리포액트 취재도 하지. 또 가끔씩 어디 가서 1위 시위도 해야 되지. 그죠? 예. 정말 단순 비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다가 그냥 지웠어요. 지우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새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왜냐면 또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제가 이제 또 실수합니다. 페북에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김어준은 김어준이고 허재현은 허재현이고 각자의 역할과 특징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공장 안 듣는다. 그런 얘기만 탁 꼭 집어갖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 진심 좀 알아주세요. 아이고. 강야의 불꽃님, 그죠? 기자로서 좋은 자세. 아니, 제가 한겨레 진짜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선배들한테 10년 넘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정도 기자로서의 저널리스트의 태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선배들한테 저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근데 요즘 후배들은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뭐 저도 그죠? 예. 에이고, 우리 후배들 옆에 제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좀 알려줄 게 많았는데 아쉽게 됐다, 그죠? 다 제 실수인데요.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